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 공무원국어 조은아입니다. 여러분 요즘 걱정 많으셨죠? 인혁처의 발표 이후에 여기저기 막 시끌시끌 소란소란 여러분들의 걱정도 점점 커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혁처 발표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좀 취해야 하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뭘 준비를 더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혁처 발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인혁처의 발표를 통해서 국어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 암기 비중을 줄이고 추론형을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추론형을 늘리겠다? 그러면 점점 늘려가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문법 규정이나 어휘 한자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지 이게 한순간에 사라진다 라는 것으로 이제 독해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2023년 우리가 이제 치르게 되는 시험은 그 첫 단계다.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그 첫 단계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다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으려는 기조를 보이고자 한다 라고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핏셋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7급 국어를 가지고 온다. 아니다. 9급에는 7급형 국어가 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자, 핏셋형은 확실하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추론력, 문해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으려는 기조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겠죠. 여기에 맞게끔 언어를 이렇게 바꾸겠다. 즉 국어 시험을 이렇게 좀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모든 이 문자 언어 텍스트라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과 추론력과 문해력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러면 보다 그렇게 하겠다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 공무원 시험을 범용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공무원 시험이 우리가 이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다른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저기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범용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 그렇게 변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도대체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느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신유형과 고난도 독해 두 문제는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니 2023년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 공부하던 대로 하자. 맞죠, 당연히. 그런데 마지막 이제 두 문제 정도 있죠. 19번, 20번 정도는 지문의 길이도 원래 길어진 대로 길어질 것이고 그리고 보다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9번과 20번 문제를 대비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어려운 그 공무원 국어의 문제들을 조금 뽑아보면 킬러 두 자리 한자 문제 하나 그리고 킬러 어법 문제 하나 그리고 이제 19번과 20번이 사실은 이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는 뭐 킬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킬러 비문학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총 4문제예요. 여러분들 4문제면은 사실은 20점이잖아요. 그래서 100점에서 이제 20점 빼면 80점이니까 우리 80점 국어 점수 맞고 합격했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어 80점 합격을 못하는 점수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킬러 비문학으로 나올 만한 애들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뭘 더 해야 됩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되죠? 자, 지금까지 공부하는 거에서 뭘 우리가 추가를 할까요? 추론형, 신유형, 독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뭐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인혁처에서는요 명시했습니다. 어떻게 명시를 했냐면 추론형 문제 낼 거고 민간 어학 시험처럼 점점 더 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민간 어학 시험을 우리가 뭐 수능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민간 어학 시험은 뭐 한능검 그리고 뭐 NCS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뭐 NCS화, 뭐 한능검화 이거는 알겠는데 그럼 앞에 있는 이 추론형 문제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요거는 추론형 문제는 수능형 문제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수능형 문제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수능을 우리가 좀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나? 이건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수능의 문제와 그리고 이제 국어 공무원에서 이제 새롭게 출제될 혹은 2023년에도 나올 만한 독해 문제는 상당히 이제 괴리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능이 아니고 수능의 소재 및 문제 유형을 가져올 수 있다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수능의 기본적인 비문학의 핵심은 세트형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의 지문에 뭐 3개의 문제가 딸려 있고 하나의 지문에 많게는 6개의 문제까지도 딸려 있는 그런 이제 세트형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건 아니고 뭐다 밀도 있는 지문에 대한 고난도의 일치 불일치나 비교 대조 문제나 보기 활용 문제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올 만하다. 즉 단편적인 문제 유형들 또는 밀도가 좀 많이 높아진 지문들은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수능과는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6, 7년 전에 고1, 2 수능 문제 정도는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고1, 2에 또 소재도 좀 정해져 있죠. 우리가 공시국어에서 볼 수 있는 비문학들은 인문 철학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논리학까지 나오면서 뭐 최근은 아니죠. 근 2, 3년 동안 이제 논리학에 대한 언급은 조금 있었으니까 인문 철학 그리고 논리학 영역이 나온다라는 건데 요 친구들은 변화하는 구급국어의 문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언제? 6, 7년 전에 고1, 2 모의고사가요. 고3 말고요. 고1, 2 모의고사요. 자, 도대체 뭐 어떤 거야? 어떤 거? 자, 한번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요. 뭐 잘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한 번쯤은 다 풀어보셨을 문제인데요. 2022년 9급 공무원 문제입니다. 국가직 문제고요. 마지막 20번 문제예요. 그래서 글쓴이 견해 부업하는 것 이렇게 해서 밈 이론에 대해서 나왔던 겁니다. 밈 이론과 의사소통 이론. 자, 여러분 근데 지문이 되게 길어요. 그런데 이 앞부분에 사실 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뭐 두 번째를 좀 보시면 이에 대한 견해 중 하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밈이 일단은 좀 나와줬고요. 그러다가 여기 그러나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보다는 의사소통 이론이 적절해 보이고 이거에 대한 어떤 이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라는 이 논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었냐면 문화의 전파 기제는 밈 이론보다는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답이 1번이었어요. 자, 지문이 이렇게 긴데 답은 뭐 1번이요. 답이 좀 싱겁죠. 자, 요 정도의 난도이지만 이렇게 길고 좀 뭔가 어느 정도 밀도가 좀 있어 보이고 일치 불일치 이런 식의 문제는 고1, 2 모의고사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거는 고1, 2 이제 6, 7년 전에 고1, 2 모의고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지문 중에서도 일부만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정신분석적 상담은 하면서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인문철학 관련된 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 뭐 상담에 대해서 나와요. 그쵸? 정신분석적 상담은 그래서 쭉 가다가 이쪽 부분 인지행동적 상담을 제안했다. 인지행동적 상담. 이거는 뭐냐면요. 인간의 인지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사람은 감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자, 그래서 정서적 문제를 겪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건들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뿌리에는 비합리적인 신념들이 깔려 있고 이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코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자, 상담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서 그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논박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뭐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밑줄이 좀 잘 안 그어지지만 자, 요 정도의 어떤 맥락이라고 좀 보시고 자, 요 정도의 그 밀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문제를 적용을 해볼게요. 보기는 가해 사례이다. 여러분들 우리 가 체크했죠? 인지행동적 상담. 인지행동적 상담의 사례고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즘 계속 기분이 우울합니다. 자, 우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낙선을 한 사건.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 요게 뭐였어요? 비합리적 신념이었죠? 이거를 좀 버리게끔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논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모든 사람이 늘 당선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니? 그렇군요. 선거는 당선할 수도 있지만 당선하지 않을 수도 있군요. 그러네. 맞네. 하고 어때요? 이 내담자가 받아들이죠, 그거를. 자, 그런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내담자는 B 때문에 A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맞잖아요. 상담자는 B가 가져온 긍정적 효과를 가르쳐 준다. 자, 이 낙선한 사건에 대한 긍정적 결과?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긍정과 부정이 아니고 이거를 받아들임에 있어서의 어떤 사고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답은 또 2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C는 융통성 없는 비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신념은 이거는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상담자는 C의 부당성을 D와 같이 논박해주고 마지막도 심리적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또 다 맞죠? 자, 요런 식의 우리 방금 봤던 문제 그리고 물론 유형은 살짝 다릅니다만 뭔가 이제 글의 방식이라든지 어떤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유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19번과 20번 문제 요 문제들은 뭐냐면 2022년 지방직 문제예요. 그래서 19번도 어려웠다. 20번도 어려웠다. 말이 굉장히 많았죠. 자, 여러분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이 가나를 딱 읽어보고 달의 다른 쪽 표면에 산이 산다. 절대자는 진화와 진보에 관계하지만 그 자체는 진화하거나 진보하지 않은 잠깐만 뭔 소리지?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풀었단 말이죠. 자, 하지만 여기도 좀 잘 보자고요.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유의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그럼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나의 진위를 확정할 수 있는가?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그런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나는 검증할 수 없고 과학에서 사용될 수 없는 무의미한 문장이라고 말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또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문을 그냥 이 정도의 어떤 밀도의 비문학을 읽어보지도 않고 독해보지도 않고 그저 우리가 쉽게 나왔던 기출에 나왔던 비문학 정도만 풀고 현장에 들어갔으면 19번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답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답이 맨 앞에 이렇게 떡하니 있었어요.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잠깐만. 지문에서 무의미라는 말도 나왔었고 과학이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맞아.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무의미한 문장 안 된다 그랬고 그런 것들은 과학이 아니라 그랬고 오로지 과학, 유의미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었잖아. 답 1번이네. 이렇게 하고 이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말이죠. 제가 이제 19번과 20번을 다 해제를 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샘플을 가지고 온 거니까요. 2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완전 NCS 형식의 문제다. 혹은 피셋형 문제다.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걸 굳이 그렇게 풀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20번과 같은 요 정도의 어떤 밀도가 있는 비문학을 역시나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당연히 좀 겁먹을 수는 있었겠죠.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핵심은 이거였죠. 자, 컴퓨터에 자유의지가 있을까? 자유의지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쭉 가다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 그러면 우리 결정론과 그리고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딱 봐도 대조대비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도덕적 의무도 가질 수가 없대요.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어야지만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애는 도덕적 의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그래서 도덕적 의무의 귀속 대상일 수도 없다. 맞죠?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네요.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귀속시킬 수 있으면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결국에는 자유의지를 갖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디귿.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다만 핵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번과 20번이 피셋형 문제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정도 밀도의 독해 문제를 풀어봤느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거는 고1, 2 모의고사 문제 일부를 또 발췌해 온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필연주의자들의 주장은 하면서 필연주의자? 자, 수능형 독해, 그쵸? 모의고사에서는요, 이 정도의 밀도를 가진 글들은요, 너무 많아요. 흔하디 흔한 지문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필연주의자들의 어떤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설명, 여기에 설명, 여기에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필연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잠깐만. 여기에서 필연주의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거 고르는 거 방금 전에도 뭔가 비슷한 글감이기도 했고 비슷한 밀도이기도 했고 문제 유형도 유사하네? 그러면 이렇게 수능을 보다 이 공시국어에 걸맞게 바꾼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푼다면 우리가 인역처에서 발표한 물론 단기간에 막 확 단순 암기를 다 빼고 막 그냥 이렇게 추론형 문제로만 가득 찬 문제들을 푸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 두 문제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좀 위협을 좀 줄 것 같은데 한자도 나는 지금 약간 간당간당하고 그리고 어휘 어법을 다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나는 공부하던 거에서 이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를 하면 되나? 딱 이 정도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뭐 제가 해설과 해제가 주는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수능형 독해, 즉 인역처에서 발표한 추론형 문제에 적합한 독해 문제를 고난도 2제, 그러니까 19번, 20번을 좀 염두에 둔 거죠. 19번, 20번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2제를 그 5회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다운을 받아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아두시고 그리고 올해가 목표가 아닌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론형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를 향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인역처의 발표를 토대로 변화하는 국어의 맥을 좀 잡아보면 당장 급하게 무언가가 빠르게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던 대로 열심히 정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19번과 20번은 확실히 바뀌긴 바뀔 거예요. 조금은 어렵게 바뀔 건데 그거를 현장에서 느끼게 될 우리의 체감 난도는 훨씬 더 어려워질 수는 있다는 거죠.
살짝 높였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위해서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1, 2 모의고사를 7, 8년 전 거, 6, 7년, 7, 8년 뭐 비슷하죠? 요 친구들을 부분 발췌해서 공시국어에 맞게끔 조금 변형한 이제 곱하기 5회 요것들을 좀 드리고 요렇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라고 좀 가이드를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듀윌 사이트로도 들어오셔서요 여러 가지 이제 독해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인역처 발표에 맞게 국어 이렇게 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또 감을 한번 더 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올 한 해 그리고 내년 뭐 여러분들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